시골로 가니 희망이 있었다. 대공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1932년에 우리는 뉴욕에서 버몬트 시골로 이사했다. 처음에 우리의 모험은 그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단순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었다. 자연 속에서 서로 돕고 기대며 자유로운 시간을 실컷 누리면서 저마다 좋은 것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삶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버몬트 골짜기는 실험실이 되어갔다.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세워갔고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몸으로 겪어냈다. 우리는 불안과 실업의 늪에 빠져 파시즘의 먹이가 되어버린 사회를 떠나 버몬트로 이사했다. 이것은 시대의 특별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들어간 곳은 산업사회가 되기 전 사회, 곧 농촌사회였다. 우리는 국내의 도시 몇 군데서 산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단순하고 고요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인 복잡함, 긴장, 압박감, 부자유스러움, 만만치 않은 생활비와 맞닥뜨렸다. 생활비는 모두 현금으로 치러야 했다. 도시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조건, 도시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서 벌어들인 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도시에서 살다가는 사회가 주는 압력을 이기고 몸의 건강과 정신의 안정, 사회 속에서의 건전함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게 점점 뚜렷해졌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리는 더 올바르고 더 조용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가면 희망이 있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돈을 아주 조금만 준비해도 되고 그 뒤로도 적은 돈으로 잘 꾸려갈 수 있는 독립된 경제라고 생각했다. 노동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조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나머지 절반의 시간에는 연구를 하거나 책 읽기, 글쓰기,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도시를 떠날 때 3가지 목표를 품고 있었다. 첫 번째는 독립된 경제를 꾸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불황을 타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다. 두 번째는 건강이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더 건강해지고 싶었다. 도시 생활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조이고 억눌렀다. 건강한 삶의 토대는 단순했다. 땅에 발붙이고 살고 먹을거리를 유기농법으로 손수 길러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세 번째 목표는 사회를 생각하며 바르게 사는 것이었다. 우리는 되도록 많은 자유와 해방을 원했다. 여러 가지 끔찍한 착취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지구의 약탈자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먹기 위해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말이다. 우리는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익과 불로소득을 축적하는 데 반대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고자 했다. 하지만 여가와 휴식을 갖는 즐거움은 빼놓을 수 없었다. 삶이 틀에 갇히고 강제되는 것 대신 삶이 존중되는 모습을 추구하고 싶었다. 잉여가 생겨 착취하는 일이 없이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지는 경제를 원했다. 다양함과 복잡함, 혼란 따위 말고
단순함을 추구하고자 했다. 병처럼 미친 듯이 서두르고 속도를 내는 것에서 벗어나 평온한 속도로 나아가고 싶었다. 물음을 던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했다. 걱정과 두려움, 증오가 차지했던 자리에 평정과 뚜렷한 목표, 화해를 심고 싶었다. 조화로운 삶을 찾아서. 친구여, 뚜렷한 근거가 떠오르거든 어리석음이 더 커져서 행동을 방해하기 전에 그대를 묶어놓고 있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라. 시골이라면 그대와 잘 어울릴 것이다. 나무와 물에게 그대가 필요하게 하라. 곡식이 연그는 땅에 그대의 보금자리를 만들면 땅과 풀이 그대를 먹여 살리리. 벌판의 바람이 그대를 둘러싸리. 그대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질투를 마음에 두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 신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것. 그리고 자네, 이제 앉아 쉬게나. 많은 이들이 월급에 기대어 먹고 살며 도시의 아파트나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사람들을 살기 힘들게 한다. 그래서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데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소박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기를 꿈꾼다.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식구들과 친구들의 걱정 어린 충고와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발길을 가로막는다. 그러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을 보내고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정말로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땅을 일궈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힘든 농사일을 몸이 감당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너무 나이를 먹은 건 아닐까? 시골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누구한테서 배워야 할까? 내가 살 집을 과연 내 손으로 지어 올릴 수 있을까? 집 짐승들도 길러야 하지 않을까? 농사일에 얼마나 얽매여 살게 될까? 시골 일은 내 허리를 휘게 만드는 또 다른 중노동이 아닐까? 도시 생활과 결별하기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몇백 가지가 넘는 이런 의문들이 머리를 채우기 마련이다. 1910년부터 20해 동안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은 직장과 생계 수단을 잃었다.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과 불황이 서구 세계에 가져다 준 새로운 형편에 싫든 좋든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고 지금까지 흘려보낸 많은 세월 덕분에도 눈이 뜨이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질 수가 있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크게 작용한 것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변화였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환경이나 세상의 압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선택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 또한 당연히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시에서 바쁘게 오가며 살아갈 수도 있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불만스럽게 여기는 이 삶의 환경을 죽을 때까지 참고 견딜 수도 있었다. 아니면 이런 슬프고 야만스러운 방식을 버리고 몇몇 사람들만이 걸어간 길, 완전한 방식이 다른 삶으로 발길을 돌릴 수도 있었다. 우리는 북미 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가 걸어온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 서양 문명이라는 것이 자기 지시에 충실히 복종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안정되고 조화로운 삶을 가져다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만일 부자와 권력자들의 호주머니에만 돈이 쌓여가 공황이 더 심각해지고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만일 이 잘못된 사회 구조는 그대로 놔둔 채 경제 불황만을 해결하기 위해 더 끔찍한 전쟁 무기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쓰려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 사회 체제의 생존과 안전을 맡기고 있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앉게 되거나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우리는 삶으로부터 도피해 어딘가로 멀찌감치 달아나기를 꿈꾸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와 정반대로 삶에 더 열중할 수 있고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을 돕고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세상을 다시 설계하는 것은 고르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 대안이 무엇일까? 우리는 세 가지 방향에서 그 해답을 찾아 나갔다. 첫 번째로 우리를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이 사회에서 탈출해 다른 나라로 망명해서 살아갈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두 번째 대안은 이 도시 문명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일이었다. 도시에서 협동 공동체나 교획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진지하게 따져보았다. 하지만 그때엔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결국 우리는 세 번째 대안을 선택했다. 그것은 시골에 내려가 자급자족하며 사는 삶이었다. 우리 스스로 자급 능력을 갖추어 더 넉넉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사는데 기본이 될 만한 것이라고 여기는 최소한의 몇 가지 가치들이 있었다. 바로 그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환경과 일을 찾고 있었다. 그 기본 가치란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단순한 생활,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남, 무엇이든지 쓸모있는 일을 할 기회, 그리고 조화롭게 살아갈 기회. 단순함, 고요한 생활, 가치 있는 일, 조화로움은 단순히 삶의 가치만이 아니다. 그것은 조화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이라면 만족스러운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중요한 이상이고 목표이다. 현대 문명의 중심지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그러한 가치들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것. 다시 말해 복잡함, 불안, 낭비, 추함, 소란 따위가 삶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서양 문명의 도시 한복판에 들여놓은 것들이다. 우리의 두 번째 목표는 일을 해서 삶의 기쁨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찾는 일이었다. 허리를 굽혀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성장해 가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었다. 스스로 땅을 일궈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면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 이 거대한 현대 문명의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세 번째 목표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많은 부분을 자유시간으로 갖는 것이었다. 단지 먹고 사는 일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일에 몰두하고 이웃들과도 결실이 있는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홀로 또는 집단의 한 사람으로 사회를 개선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기를 꿈꾸었다. 삶의 원칙. 해가 뜨면 일하러 가고 해가 지면 돌아와 쉰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고 땅을 일궈 곡식을 거둔다. 이처럼 우주의 창조에 동참하니 왕이라 해도 이보다 나을 수 없다.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되는 대로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 아니면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찾아 성실히 사는 것이다. 더 나은 것을 이루며 살겠다는 생각은 자기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까지 더 나아지게 만든다. 이 책은 수많은 이들에게 훌륭한 삶의 모범을 보여준 스코트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이 미국 버몬트주의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쓴 조화로운 삶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물질 문명에 저항하고 자연주의 사상을 가진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 손수 돌집을 짓고 농사를 지은 이야기이다. 스코트와 헬렌이 시골로 내려가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들 생활의 기준으로 삼은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한다. 채식주의를 지킨다. 하루를 오전과 오후 둘로 나누어 빵을 벌기 위한 노동은 하루에 반나절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쓴다. 한 해의 양식이 마련되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그렇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느라 우리가 하루에 단 1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까닭이 없다. 우리는 어느새 모든 것의 노예가 되었다. 흙을 밟는다거나 나무 아래 서성거려보는 일들로부터 멀어졌다. 또 두 사람은 이런 규칙들을 정하고 있었다. 방문객이 찾아와도 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 얘기를 나눈다. 누구든 자기가 먹은 그릇은 설거지하게 한다. 집짐승을 기르지 않는다. 집 짐승을 돌보는데 얽매여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사람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동물을 키워내다 파는 일은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절대로 돈을 빌리지 않는다. 할 수 있다면 모든 먹을거리를 자급자족하여 농사 지을 수 없는 생필품은 농작물과 맞바꾼다.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한 손일을 한다. 기계가 고장났을 때 번거로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두뇌와 정신건강에도 좋기 때문이다. 최저 생계비가 마련되면 먹고 남은 채소나 과일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하루에 한 번씩은 철학, 삶과 죽음, 명상에 관심을 갖는다.
그이들의 삶이 얼마나 올바르고 철저했는가를 보여주는 원칙들이다. 그 밖에도 두 사람은 1년에 한두 달은 여행을 할 것, 커피와 차를 멀리하고 간소한 식사를 하며 설탕과 소금을 삼갈 것, 그리고 깨끗한 양심과 깊은 호흡을 유지할 것을 삶의 대원칙으로 삼았다. 스코트와 헬렌은 훗날 메인주로 옮겨가 살 때까지 60여 년 동안 이 모범적인 생활을 지켰다. 여느 수도자를 넘어서는 삶이었다. 그이들은 삶은 만족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땅에서 얻는다는 건강한 철학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 단순하면서 충족된 삶, 그것이 그이들이 평생토록 추구한 삶이었다.